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딱 한 개만 새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한 개만 새 걸로 바꿀 수 있다. 저는 예. 이 위부터 사실 해서 대장까지 혹은 식도부터 해서 한번 쫙 안 좋아요? 소화기를 한번 교체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좋아요? 이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 맵고 뭐 짜고 자극적인 거에다가 음주 누구나 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손상과 돌연변이들을 이 쌓이고 쌓였을 것 같아서 어쨌건 약간 소화기관 쪽, 예, 장류, 예. 저는 예. 뇌를 갈아 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요? 너무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고. 진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잠 잘 잔다니까요. 잠을 잘 자게 하는 뇌. 그러니까 뇌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뇌를 바꾸고 싶다. 우리 장 교수님은. 저는 굳이 바꿔야 되나? 그냥 추가로 더 달면 안 될까? 뭘 달고 싶은데. 뭐 뇌랑 간이랑 이것저것 한 6개에서 헥사코어로 돌리면 효율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근데 어디에다가 부착하지? 뭐 작게 만들어 끼워 넣어야죠. 아,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아닐까. 간. 네, 어렸을 때는 뭐 피로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요즘에는 사실 무리를 하면 금방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간이나 제가 얘기했던 위나 이런 것들은 될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런 과학 잡지 같은 데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이 나오죠.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실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내 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인체 연성 같은 건가요? 너무 설레는데. 너무 진짜 찐으로 설레는 표정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쿵쾅쿵쾅 거리는데 빨리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시죠.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롤리폴리.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뇌 만드는 연구하고 있는 발생학자 선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뇌를 만든다고요? 뇌요? 네, 만들 수 있죠. 여기요? 네. 항성 씨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그 뇌요? 네, 제가 만드는 건 진짜 사람의 뇌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예. 뇌 오가노이드 만들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네. 이게 뭐지? 영어로 오가는 장기인데요. 오가 장기. 거기에 오이드, 즉 무엇과 비슷한 것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오간과 비슷한 3차원의 배양하는 어떤 세포 덩어리라는 의미로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지금 오간 중에 뇌만 딱 담당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뇌하고 척수 같은 주로 신경계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척수를 만든다고요? 네. 우와, 씨. 뇌와 척수를 만드는 데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간도 누군가는 지금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장은요? 장이 뭐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헥사코어는요? 여러 개 붙이는 거, 장 막 한 6개, 막 뇌 6개 막 작은 거. 6개, 10개, 100개도 붙일 수 있는데요. 작은 거를 쫄로리 붙이면 많이 붙일 수 있겠죠? 야,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상상이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오가노이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가노이드가 오간과 그리고 오이드. 그 노이드. 오이드의 그 합성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장기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다 장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기는 엄마가 아빠랑 생겨난 거 아닌가요? 그냥? 맞습니다. 수정란부터 발생을 거쳐서 하나씩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컸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다시 시험관에서 다시 만들면 조그맣게 하나씩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통 뉴스에서는 뭐 미니 장기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미니 장기. 그럼 오가노이드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귀엽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작게밖에 안 돼서 그렇게 이름 붙이나요? 미니 장기라고 부르니까 정말로 완벽한 장기인데 되게 조그맣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붙일 거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가노이드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고요. 네. 오간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서 그 미니 장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오간 유사체, 장기 유사체라는 의미로 오가노이드란 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떤 과학자들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나요? 아무래도 이제 생물학자? 생물학자겠죠. 그죠? 네, 생물학을 배경으로 하고는 연구자들이 만들게 될 텐데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오가노이드는 배발생했던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발생학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학. 이제 생물학자분들 많이 만났는데 앞에 발생이 붙으니까 맞아요. 발생 생물학자는 처음 듣거든요. 발생 생물학자. 그 원래 수정란이 네. 이제 개체를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발생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을 이제 영어로 리프로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은 사실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정장, 난장, 수정해서 수정란 만드는 거가 끝이 아니라 미션을 다 수행하려면 요거로부터 똑같은 인간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발생이라고 볼 수 있죠. 신기하기는 해요. 수정란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네, 그 그냥 세포 덩어리인데 그게 갈라지고 점점 눈도 만들고. 네.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발생학인 거죠. 네, 크게 보면 맞고요. 네. 그래서 사실 생물학 중에서 시간을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발생학이 개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네. 진화학이 종이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 발생학은 그 연구의 시작과 끝 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성체가 되는 이후는 연구를 하지 않나요? 성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발생이 연장되고 있다는 개념을 쓰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리고 약간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서 간이나 장 같은 데는 끊임없이 재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재생 과정도 발생학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발생학자도 많습니다. 뭔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발생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살아 숨쉬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발생이 일단 발생학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오가노이드의 최초의 복은 아마도 장 오가노이드. 장이에요. 장이에요? 아, 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네. 왜 하필 장입니까? 그 당시에 오가노이드를 만들려고 연구자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다기보다는요. 네.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세포를 체외해서 좀 배양을 해서 오래 키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세포들은 사실은 몸 밖으로 꺼내서 시험관에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은 계속해서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잘. 그래서 네덜란드 한스 클레버스라는 연구자 그룹이 네. 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몸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3차원으로 자기들끼리 좀 뭉쳐서 키우게. 이렇게 조작을 했더니 얘가 무한증식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우리 그렇게 세포들이 더 놀라운 거는 얘가 장이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라요. 야,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지가 알아서 환경에 놓여지니까 네. 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미니 장기가 된 것이고요. 이 개념을 여기저기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 적용해 보니 많이 통하더라. 아, 그 비밀이 딱 풀려버렸네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우와. 얼마 안 됐네요. 정말 얼마 안 됐죠. 아, 들을수록 너무 신기한데, 근데 어떻게 세포로 장기를 만들 수가 있냐? 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왜 되냐 하면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약간 재생하는 세포. 그러면 오가노이드의 재료는 줄기세포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줄기세포가 있어야 오가노이드가 작동이 되겠네요? 물론 그렇고요. 아, 어떤 줄기세포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줄기세포가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예, 예. 그래서 소위 성체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는요. 네. 그 줄기세포인데 그 장기에 살아남아서 그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드는 세포예요.
성체 줄기세포. 그냥 계속 만들어주는. 제가 아까 도입부에 뭘 갈았길래라고 하면 전 장을 갈아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어떤 물질 자극 같은 거에 엄청 노출돼 있고 정말 우리가 먹은 해로운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장세포를 괴롭히기 때문에 장세포들이 거의 일주일이면 다 바뀌죠. 그럼요. 장에서 그렇게 재생할 때 그때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이런 성체 줄기세포인 줄기세포. 거죠. 배아 줄기세포는 그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나 모든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만능이네. 뇌나 또 심장도 네. 이게 재생이 안 되잖아요. 망가지면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야 돼요. 약간 씨앗. 맞습니다. 씨앗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또 제3의 또 엄청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줄기세포.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유도 만능이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만능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는 네. 어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건 배아 때만 있다 그렇죠,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몸에 있는 완전히 분화된 예를 들면 머리카락 세포 네. 또는 심지어 지금은 그 오줌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세포를 분리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소변으로요? 네, 소변 안에 있는 세포 몇 개만 있으면 네. 그거를 인공적으로 조작을 하면 얘가 배아 줄기세포하고 거의 같은 능력을 와, 그걸 인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야. 되돌리는 거 약간 최초의 형태로.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처럼 되돌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 비슷한데 프로그래밍.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얘를 돌릴 수 있는지 칵테일을 발견하신 분이 야마나카 신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죠. 와, 그럼 몇 년도입니까? 노벨상을 2006년도에 받으셨죠. 맞습니다. 네. 야, 엄청난 그 연구인데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게 대단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일단 지금 세 가지예요. 장기마다 이용하는 그 줄기세포들이 좀 달라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가노이드 타임마다 쓰는 줄기세포의 종류도 조금씩 다르죠. 네, 뭐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뇌오가노이드는 여러분의 체세포를 얻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네. 다시 그걸 만들면 여러분의 뇌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장은 재생이 되니까 네.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조금 내 바이옵시라고 하죠. 생검이라고 장을 조금 얻어서 네. 그렇게 키우면 거기서부터 내 장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딱 한정적이었는데 유도 만능 줄기세포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영역으로 번질 수가 있었던 거네요. 자, 교수님, 그러면은 재료인 줄기세포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야 될 일은 발생학적인 경로를 좀 따라가게 되는데요. 네네. 발생이 참 신기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세포 하나였잖아요. 틀림없이 수정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고 모양도 잡고 개체를 다 만들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였는데 예전에 호문클루스라고 이런 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실 것도 이거 같아요. 저기 뭐야, 정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호문클루스. 예, 호문클루스는 이제 작은 인간이란 뜻이고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정자 속에 완성된 개체가 있을 거야. 작은 미니 인간이. 미니 인간이. 근데 아마 이 당시 과학자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설명은 됐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좀 해결시킨 과학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이 한스 슈페만이라는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있었던 과학자예요. 그럼 뭐지? 저것은 도롱뇽이에요. 도룡뇽이요? 도룡뇽인데 좀 희한하게 생긴 머리가 도룡뇽인데? 2개 달려 있죠. 도롱뇽 알을 잘 보면 네. 수정이 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린 포배 같은 게 돼요. 아, 이렇게 조금 약간 파여 조금 있는. 파여 있는. 계속 이게 일어나면 위에 있던 세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는 세 개의 배엽을 가지고 있는 배아가 만들어지거든요. 밀려 들어가는 중배엽의 바로 위에 있던 곳이 신경계가 되는 거예요. 중배엽과 멀리 있는 곳은 피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관찰해서 안 거예요. 이젠 실험을 해야겠죠. 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마 밀려 들어가는 조직이 옆에 있는 조직한테 야, 너 신경 뇌가 돼봐 라는 신호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가설을 세운 거네요. 가설을 세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으로 싹 들어가는 그 조직을 뜯었어요. 뜯어서 다른 도롱뇽 아래 저 멀리에다 이식을 한 거예요. 보시면 한 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머리가 된 거겠죠. 네네. 이식했던 중배엽이 유도한 머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근처에. 그 근처에. 갔다 그래서 놨더니. 이 실험으로 명확하게 밝힌 게 중배합 조직. 네. 이라는 친구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쟤는 얘가 내려갔다. 됐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호문클루스와 정반대죠. 반대구나. 원래 정해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옆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단 말이 되겠죠. 환경이었네.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은 유도라는 개념이에요. 예, 유도.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이렇게 유도돼서 좋은 친구가 되고 주변에 나쁜 친구가 있으면 참 약간 물들 수 있잖아요. 환경. 예,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발생도 좀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세포가 야, 너는 눈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탁 이제 눈으로 이제 왼쪽으로 쫙 간다라는 이 유도. 이 유도라는 게 이제 엄청난 능력이다. 그 딱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하는 게 딱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만들어진 것도 진짜 신기한 게요. 그렇지요. 그 원래는 피부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뇌에서 나온 옵틱 베시클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얘가 신호를 보내서 이 피부가 렌즈, 우리 눈 수정체가 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럼 이게 얘가 렌즈로 발달하면 얘가 거꾸로 그 뇌 조직 부분을 얘를 망막으로 유도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말하자면 유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용으로 원래 없던 새로운 눈 같은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포 시절부터 이미 유도에 지배받는 존재였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교수님,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유도라는 게요. 항성식 거를 떼다가 어디 강아지에다가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든지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동물로 따지면 호랑이 걸 떼다가 토끼한테 붙였다든지 뭐 이런 약간 종의 키메라 같죠? 그런 경계 같은 것도 네. 확실히 좀 뭔가 영향을 주나요? 예, 예를 들면 포유동물은 입안에 치아를 가지고 있죠. 네. 치아에 예, 그런데 닭이나 조류는 없잖아요. 없죠. 부리를 가지고 있죠. 불이죠. 쥐의 치아를 유도하는 세포를 꺼내서 이거를 그 닭한테 이식한 거예요. 닭배아. 직거를 그랬더니 꺼내가지고. 배아 상태에 이제 배아 상태에서 이식을 했더니 부리에서 치아가 나온 거예요. 닭이요? 네. 와, 진짜요? 고대 조류 중에 시조새 같은 새들은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그 유도라는 현상은 종을 넘어가고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진화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 유도하는 인자의 작은 변이가 닭은 부리를 갖게 만들고 쥐는 치아를 갖게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쥐의 그 잇몸을 딱 뜯어가지고 우리 그 손등에다가 딱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럼 진화적인 거니까 우리 손등에서도 작은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애석하게도요. 네. 되면 좋겠지만 유도되는 능력도 네. 시간이 발생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게 돼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면 갑자기 여기서 막 눈이 하나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막아요. 아, 이게 참 프로그래밍이 기가 막혀. 이빨이 있는 닭을 수탉, 암탉 만들어 교배를 시키면 자손도 이빨이 있어요. 아, 만약에 이식을 했다면 그건 유전자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아, 배아 때 해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어요? 아, 궁금해가지고. 뭘 얼마큼 달려고 하는 거야. 잠깐 다시 좀 말씀을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이제 100년 전에 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밝혔어요. 그죠? 유도라는. 그 다음에 발생학자들이 한 일은 그 이인자가 누구야? 유도인자. 유도인자. 이번에 야, 너 간이 되라, 너 맞습니다. 뇌가 되라 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유도인자. 예, 그것들을 대충 알아냈어요, 연구자들이.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20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21세기가 되니까 줄기세포를 갖게 됐어. 유도하는 인자가 누군지 아니까 처리해 볼 수 있겠죠. 오가노이드가 된 거예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교감을 해보자면 일단 줄기세포에 유도인자를 딱 쏴서 이제 신호를 딱 주면 얘가 거기에 해당하는 장기가 된다. 야, 그러면 딱 끝입니까?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지가 장이 꿀럭꿀럭 하면서 이렇게 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요? 그런데 이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죠. 아유, 네. 네, 왜 자동으로 되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주고 먹을 거 영양분이라도 좀 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거를 약간 자기 조직화, 셀프 오가나이제이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자기 조직화. 완전히 순수하게 물리화학적인 원리에서 정교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때를 자기 조직화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눈송이가 보면 육각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느 누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 분자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게 얼면서 모양을 만들면 육각형이 만든다. 이게 대표적인 자기 조직화 과정이거든요. 세포도 세포들끼리 서로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구현되다 보면 장기의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명이 정확하게 안 돼도 원래 그래 자기 조직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자기 조직화의 근원적인 원리가 뭔지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오가노이드 기술이 쌓이면은 여러 가지 또 네. 그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다 알게 되겠네요. 되겠죠. 근데 이게 궁금해요. 뇌 오가노이드를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줄기세포를 이제 3차원으로 뭉쳐서 일단 입체적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를 만들고.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유도인자를 직접 넣거나 이 유도인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화합물질을 넣어요. 배아줄기세포가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제 신경사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인자 넣고 며칠에 또 인자 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오가노이드 점점 커지면서 점점 더 뇌의 특정 영역과 닮아 있는 오가노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신경 줄기세포라셨는데 얘는 그럼 성체 줄기세포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신경줄기세포 대부분은 발생 동안에 뇌를 만드는 일을 했던 줄기세포들을 신경줄기세포라고 부르죠. 아니 근데 몸 밖에서 오가노이드를 키우려면은 이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 몸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막 꽂혀 있고 막 그런 건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차원 덩어리를 그냥 물에다 놓고 피 같은 배양에 그렇게 슬슬 흔들면서 키우는 게 가장 기본 모델이었어요. 흔들면서. 네네, 흔들면서. 많은 경우에 오가노이드를 젤리 같은 하이드로젤 또는 뭐 메트리젤이라고 부르는 네. 결합 조직들이라고 부르는 그 악효 성분 같은 데 박혀 있거든요. 세포만으로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물질 안에서 이렇게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슨 생각하시죠?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 오가노이드면 장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소화. 그죠? 소화를 시키니까 소화액이 분비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몇 가지의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용이한데 뇌는 조금 어렵죠. 어렵죠. 모르잖아요. 이게 뇌인지 아닌지. 예. 근데 우리가 뇌의 작동을 그 행동을 보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뇌파. 네, 뇌파요? 네. 전기 신호. 전기 신호를 해서 저희도 오가노이드 연구를 할 때 이게 신경 오가노이드가 맞는지 뇌 오가노이드 맞는지 보려면 조그만 전극을 만들어요. 그 전극을 꼽는 거예요. 그 신경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고 신경 오가노이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좀 증거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복잡한 일은 아직 알 수가 없겠죠. 뇌 오가노이드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한 신호를 오가노이드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주제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 혈액 같은 것도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인공 혈액을 만들 수도 있고 네. 혈액을 만드는 조혈 장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혈액을 만드는. 야. 신기한 사진도 몇 개 네네네. 가져왔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뭐 누가 또 만든 겁니까? 네, 피부 오가노이드예요. 피부요? 피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부도 있지만 피부에는 땀샘이 있고 네. 그다음에 털이 나 있죠. 털 있죠, 털. 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에서는 땀샘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머리카락 같은 털이 네네네.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세포로부터
머리카락이 나는 올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와 잠깐만 그러면 탈모 약이 아니고 오가노이드가 답일 수도 있겠네요. 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냥 털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는 기대해볼 만하다. 저건 그럼 성체에다가 심은 거예요? 아니면 배아 쥐한테 심은 거예요? 저건 보시다시피 이제 누드마우스에 누드마우스. 심은, 큰 왜냐하면 애한테. 누드마우스를 쓴 이유는 면역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저 친구는 정체성을 잃었네요. 그러면은 누드에서 누드가 아닌 녀석으로. 네, 누드는 지금 무기운 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옷이 그러니까 털이 없는 누드가 아니라. 네, 털이 없는 이유가 그 면역계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 면역계를 누른 이제 부작용 같은 걸로 이 쥐는 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오가노이드를 쥐한테 집어넣으면 당연히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 없는 실험 동물을 써야지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누드 마우스라는 걸 씁니다. 이게 이제 저 뭐야? 흥미로운 올가노이드인데 이건 뇌 오가노이드였는데 네. 뇌 성분의 일부가 발달하다가 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까만 점 2개가 지금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오가노이드 유도하면서 유도 조건을 적절히 조작했더니 뇌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뇌에서 눈까지. 나오는 눈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저게 유도를 하니까 유도인자로 계속 쏴주니까. 적절한 유도 조건을 찾은 거죠. 그럼 무조건 2개가 생겨요, 눈알은? 계산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2개가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게 눈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의 기능은 빛을 보아서 빛의 광신호를 뇌의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빛을 줘봤어요. 네. 그때 뇌 오가노이드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쩔! 와, 보는 거죠. 와, 본다라는 거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자 약간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과정을 관찰했다고 해서 저희가 뇌 오가노이드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 우리는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뇌의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 오가노이드가 어디까지를 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신호를 프로세싱해서 여기 있는 뇌 오가노이드가 신경 반응을 일으켰어. 쉽게 말하면 빛에 반응했다. 반응한 거야? 본 건 아닐 거야. 보았다는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얘기 안 않는다. 하잖아. 약간 이런. 예를 들어서 뇌 오가노이드잖아요. 네. 그래서 실험인데 저기다가 이제 발로 가는 자꾸 왜 발을 붙여요? 더 쉬운 거죠 확인하는 거. 발을 붙여요. 그러면 제가 발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볼펜을 살짝 간지럽히면 되지. 이렇게. 간지럽히면 바로 움찔움찔하면 반응이 빨리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거 비슷한 참 연구가 있어요. 예. 예? 비슷한 연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뇌에 발이 가요? 그러니까. 예. 뇌를 만들면서 예. 거기에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뇌근육? 뇌와 근육. 근데 뇌와 근육을 만들면 이 뇌는 사실 뇌는 아니고 척수예요. 척수가 운동신경을 뻗어서 근육을 컨트롤하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뇌를 붙였어요. 네. 그래서 뇌에다가 전기자극을 주니까 움찔해요? 척수가 반응해서 근육이 움찔하는. 와. 그러면은 하지만 또 어떻게 겸손하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또 어떻게 포장해요? 네, 이거는 뇌 신경 신호가 네. 근육으로 전달이 되었다. 교수님, 오피셜하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끼리는. 여기가 내부인가요? 지금? 여기가 오피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기 곤란하시니까 저기 심장 오가노이드도 있어요? 있죠. 움직이는데? 움직인다. 우와. 수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올가노이드예요. 저 심박 아니에요? 지금 뛰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사람 건 아니고 마우스 심장이에요. 네, 마우스 쥐 심장 거. 오가노이드예요. 모양이 심방과 심실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뛴다라는 기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오가노이드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쥐 심장이 지금 딱 저렇게 생겼나요? 다소간 비슷하다. 다소간.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라는 게 쥐 심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쥐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구조와 기능만 하면은 오가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다면. 저거 배양액에다 아드레날린 넣으면 빨리 뛰어요, 그러면? 역시 어둠의 화학자라. 그 실험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은 아니고 아세틸콜린 같은
그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넣으면 빨리 뜁니다. 와. 과학자라면 사실 내가 만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을 텐데 동물한테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나요? 있고 연결도 되고요. 연결이 돼요? 연결되죠. 사람 세포하고 쥐 세포가. 그래서 사람 뇌 오가노이드를 자극하면 쥐가 반응한다거나 쥐를 자극하면 사람 뇌 오가노이드가 반응한다거나 이런 결과들은 얼마든지 있죠. 사람의 뇌 오가노이드를 쥐에다 이식하면은 이게 혈관이 갖다 붙나요? 완전히 붙습니다. 붙어요? 혈관이 쭉 들어가죠. 예.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보고에 의하면 그냥 체외해서 배양한 것보다 동물한테 뇌 오가노이드나 다른 장기 오가노이드 넣어서 키우면 더 진짜 같이 되는 거예요. 와. 네, 혈관이 들어가고 온갖 어떤 영향을 다 받을 거예요. 환경이 더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안 해요? 윤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어떻게든지 의인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이 약물을 개발하거나 어떤 연구를 할 때 많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가노이드는 윤리적인 문제를 없애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든 대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체제로서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라인이 어디야? 이걸 잡는 거죠. 다만 이제 뇌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약간의 걱정이 있죠. 그렇겠죠. 예. 이게 장기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든 유인원한테 넣지 말자. 영장류한테. 영장년 하지 말자. 예, 좀 위험하지 않냐? 그래야죠. 위험하죠.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혹성 탈출을 많이 봤는데. 갑자기 시저가 나와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정도의 좀 제한을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 쥐한테 집어넣는다 해도 사람 뇌 오가노의 성분이 쥐의 뇌보다 커지는 건 하지 말자. 아, 비율이. 비율이 커지면 주도권을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가 가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작게 넣자. 약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막 한 100년, 뭐 몇십 년 지나면 이거 야,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장기에 네. 대해서 오가노이드를 다 만들어서 붙이면 그러니까요. 그게 찐 휴머노이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접근법. 예. 예, 첫 번째 접근법은 말 그대로 배발생 과정을 그냥 다 체외해서 하면 인간이 되겠죠. 배아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배아 줄기세포만 가지고는 개체가 되진 않아요. 부족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인간의 발생의 특징상. 그 부족 부분을 대변하는 세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외해서 합치면 얘가 배 발생하는 거가 거의 유사하게 사람처럼 자랄 수 있어요. 가능은 하다. 가능해요. 지금 최고의 성적은 한 2주 정도를 키웠어. 이 정도까지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 사람을. 동물은 복제가 됐으니까. 동물은 마우스의 경우에는 키워서 대리모의 네. 자궁에 이식했더니 꽤 많이 자라서 심장이 뛰던데 약간 이런 결과까지 있습니다. 교수님, 나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정자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어렵죠. 비슷한 것을 만든 보고가 있고요. 오? 그 자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야, 그럼 진짜 SF 영화 같이 막 그런 세상인데.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인공 배아를 갖다 붙인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연구 영역이 심각한 윤리적인 그렇죠. 토론을 필요한 부분으로 좀 진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충분히 가능한다는 거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그 어딘가에 지금 틀림없이 오가노이드 기술은 와 있다. 가족 간의 어떤 장기 이식이라든가 또 장기 밀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오가노이드 기술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것을 이식 치료제로 쓰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식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 이식하고는 접근법이 많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오가노이드를 이식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장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네. 장 오가노이드를 5에서 10% 정도를 붙여서 기능을 회복해줘도 엄청 많이 좋아진다.
그렇네요. 더군다나 장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만약에 유전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유전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는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환자로부터. 거기에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쳐서 다시 넣어줄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한국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 간이 좀 안 좋으면 간에 있는 걸 조금 떼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갖다 붙이면 간이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네.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가면은 약간 이제 뭐 장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교체가 가능한. 맞습니다. 전체 교체는 아니지만 네. 부분적인 교체. 그래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피부 끝에 좀 이렇게 반창고 붙이듯이 그렇죠. 이렇게 오가노이드를 얇게 패치? 펴서 패치 같은 거 만들어서 간 패치. 그래서 간에다 이렇게 붙이거나 심장 패치해서 심장 근육이 죽으면 붙이면 재생이 일어나게 하는 아, 거예요. 약간 지금 페이스메이커 하는 것처럼. 네, 뭐 약간 게 그런 아니라. 정도의 접근법은 가능하지 않을까. 정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네.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오가노이드가요? 너무 섣부르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하는 오가노이드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허들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인증 절차의 허들이에요. 인정해. 근데 사실 인류가 세포를 치료제로 쓰기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세포가 똑같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안전하다고 볼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궁금한 게 이게 그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어떤 기관 생성을 실험실 조건에서 우리가 모사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손을 엄청 많이 타지 않나요? 똑같이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도 어떤 친구는 잘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 잘 못 만들고 혹은 똑같은 사람도 만들 때마다 완전 다르게 나오고.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되기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쓰려면 100만 개, 1000만 개를 만들었는데 늘 똑같고 똑같다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도달하는 거는 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오가노이드로 인해서요? 당장 빠른 거는 예를 들면 나한테 맞는 약이 뭘까? 중요하죠. 그럴 때 그렇지. 나를 10,000명을 클로닝해서 10,000개 약을 처리해서 제일 좋은 거를 나한테 써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의 뇌는 10,000개로 클로닝이 되는 거죠. 너의 오가노이드 기술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당장 이미 적용 가능한 건 암 오가노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오가노이드와 같은 형태를 키우면 그래서 그 상태의 약을 처리해 보면 어느 약이 더 잘 듣는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환자한테 처리해 보면 더 치료가 잘 될 확률이 다른 방법보다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어떤 약을 처리할지 빨리 스크린에게 알려주는 거는 임상에 관련된 서비스가 시작할 정도로 빨라요. 신약 개발하는 데서도 오가노이드 활용이 엄청 아이고, 신약도 그렇겠네요. 주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권장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꼭 해야 된다고 그동안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도 생각해보니 면역계 이렇게 다른데 인간의 항체 치료제를 실험 동물에서 테스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럴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체외 실험으로 오가노이드나 또는 뭐 이런 인공 시스템, 배양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에서 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 동물 사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커져서 지금 그런 면에서도 이제 오가노이드가 실험 동물의 어떻게 보면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그러네요. 또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가 활성화되면은 동물 실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가노이드로 다 해버리면 되니까.